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금일 2021년 10월 7일장이 마감이 됐고요. 우리 시장 특징주 좀 살펴보고 바로 우리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행히 시장이 좀 반등을 강하게 해줬죠. 어제 미국 시장이 시간의 거래에서 선물 같은 경우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우리나라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시총 상위 종목들의 시간의 거래 모습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우리 시장 좀 하락으로 시작을 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했던 마음이 있었는데, 다행히 어제 미국 시장이 반등을 좀 강하게 해줬습니다. 그 반등의 힘을 좀 보여주면서 우리 시장도 오늘 아주 좋은 모습으로 잘 마감이 됐죠. 자, 시장은 좀 이따 좀 보도록 하고요. 덱스터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덱스터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고요. 시장과는 반대로 움직이는 종목이죠. 메타버스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었고, 자, 오늘은 또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 이슈가 있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 출연진이 미국 유명 토크쇼인 지미 펠런 쇼에 출연 예고가 돼 있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와 협력이 된다는 게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자, 고점 돌파하면서 거래대금도 거의 또 역대급 거래대금이 터졌죠. 5천억이 넘게 터지면서 아주 양호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다만 이제 가격상으로 너무 높은 구간이라 또 파동상으로도 3파동 이상 다 나온 자리죠.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자, 분봉상 움직임도 나쁘지 않았죠. 이런 자리 이제 돌파하면서 상한가에 좀 들어가는 모습이었고요. 대응했다면 괜찮았겠죠. 그렇지만 저는 오늘도 뭐 시장을 그냥 좀 관망하는 스탠스로 좀 바라만 봤고요. 자, 덱스터는 이제 조금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내일 좀 관심 있게 보되 좀 보수적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쇼박스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쇼박스도 상한가에 좀 들어갔어요. 그런데 얘는 좀 여기서 진폭을 가져가면서 아직 이제 이런 고점 자리 완전히 돌파는 못했죠. 그리고 꼬리 매물대도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고, 거래대금도 앞에 거래대금보다 좀 약하기 때문에 뭐 이 고점 자리를 뚫고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워낙 이제 오징어 게임 이 이슈가 좀 강하죠. 그렇지만 뭐 제 생각에는 좀 상승이 나오더라도 아래쪽으로 좀 빠지면서 이 구간에서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뭐 돌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지저분하게 움직이는 종목을 대응하는 거를 저는 뭐 좋아하지는 않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관심 있게 보는 정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주강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주강이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이쁘죠. 위쪽에서 요런 이제 박스 구간 만들다가 요런 자리 이제 돌파를 하면서 상한가에 들어갔죠. 거래대금도 준수하게 터졌어요. 그런데 이 종목으로 봤을 때는 준수하게 터졌지만 실질적으로 거래대금은 얼마 안 됩니다. 300억이 조금 넘는 수준이고 상한가에 들어가는 위치는 아주 좋죠. 52주 신고가에. 그런데 이제 뉴스 자체가 그렇게 강력한 뉴스는 아니죠. 이 수익 개선 기대감이라는 이슈가 있을 뿐이고 분봉상의 움직임도 괜찮았습니다. 이게 거래대금만 좀 확실하게 터지고 어떤 뉴스나 재료가 좀 강력한 재료였다면 굉장히 좋은 종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래대금 약하고 재료 약하고 그래서 내일 좀 관심 있게 보는 정도 이 종목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바로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아주 다행히 오늘 양봉을 좀 뽑아주면서 좀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 반등의 강도가 사실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이제 어제 만들어졌던 음봉이 너무 몸통의 길이가 길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커버하는 데는 좀 오늘 무리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의 외국인의 수급도 마이너스 수급이었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이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코스닥 시장보다는 약하게 반등이 나왔고요. 자, 요런 이제 저항 자리 지지받았던 라인 있잖아요. 여기를 이탈을 시키면서 이제 저항으로 바뀌었는데 이 자리를 좀 강하게 돌파를 해놓지 못하고 마감된 부분도 좀 아쉽고요. 어제 만들어졌던 이 음봉의 3분의 2 이상 정도? 이 정도까지는 좀 반등을 해줬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다 잡아먹는 양봉이었다면 훨씬 더 좋았겠죠. 그런데 절반을 좀 간신히 넘기는 수준의 양봉이라 좀 약합니다. 그리고 거래대금도 굉장히 부족하죠. 이런 부분도 조금은 이 반등의 어떤 강도가 개인적으로는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내일 한 차례도 양봉을 뽑아주면서 이 음봉을 다 잡아먹고
욕심 같아서는 이 갭 구간까지 다 메꿔주는 양봉이 나와주길 좀 기대를 해봅니다. 일단은 이제 5일선을 회복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단기적으로 5일선을 회복을 해야 매수 심리가 좀 개선이 되면서 상승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고, 반락을 하더라도 다시 이제 쌍바닥을 만들면서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한 차례 더 강한 상승을 좀 기대를 해봅니다. 자,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움직였죠. 코스닥 시장은 이 음봉의 한 3분의 2 정도는 그래도 성공을 했죠. 감싸 안았죠. 이런 모습이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코스닥 시장도 좀 더 상승을 해서 이 음봉을 다 잡아먹었다면 훨씬 좋았겠지만, 어제 이 몸통의 길이가 무려 4%가 넘는 몸통의 길이였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도 선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거래대금 마찬가지로 좀 약하죠. 거래대금이 좀 증가를 하면서 이 양봉의 어떤 신뢰도를 높여줬다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가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도 여기 무너졌던 저점 라인 있죠. 자, 이 자리를 돌파를 하면서 종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훨씬 좀 강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반등의 어떤 목표치를 개인적으로는 이런 갭 구간까지 좀 메꿔주는 반등이 나오기를 좀 바라봐요. 요 정도가 이제 어, 피보나치 반등 구간으로 좀 잡아보자면 대략 한 38.2% 이상 구간이거든요. 물론 한 50% 구간까지 반등을 한다면 더없이 좋겠죠. 그렇지만 이런 구간도 저항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런 갭 구간 자리도 저항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강한 반등이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호재성 뉴스보다는 악재성 뉴스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시장이 만들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 구간까지 반등을 한다면 굉장히 강한 반등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자, 마찬가지로 코스피 시장도 피보나치 반등 구간으로 좀 목표치를 잡아보자면 요 정도 구간이 되겠죠. 요 정도 구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갭 구간 자리 회복을 해준다면 강한 반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좀 더 반등을 해줘서 50% 구간까지 반등을 한다면 뭐 최고의 반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구간에서 반락을 다시 한다면 요렇게 이제 쌍바닥을 만들고 상승을 하는 그림이 만들어졌을 때 다시 이제 좀 반등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코스피 시장도 급한 거는 이 음봉을 다 잡아먹으면서 5일선을 빠르게 좀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조금 더 강하게 반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자,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중국과 미국 그리고 영국에 대한 악재 뉴스들 중에 가장 빠르게 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미 의회의 부채 한도 협상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자, 결국에는 그 부분이 오늘 좀 해소가 됐죠. 어제 부채 한도 협상 기한을 12월까지 연기하자라는 제안이 나오면서 어제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해줬던 겁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악재 해소 이슈가 없었다면 어제 미국 시장이 또 하락으로 마감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우리 시장은 아마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좀 양봉으로 뽑아주는 모습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행히 이제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부분의 악재가 완전히 해소가 된 건 아니지만 연기가 됨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악재에 대한 부분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반등에 성공을 한 거고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죠. 당장 중국의 헝다 리스크 부분하고 전력 공급난으로 인한 물동량에 대한 공급 대란 이슈, 이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아직도 뭐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악재 요소이기 때문에 갈 길이 참 멉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이제 하나하나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또 완전히 해소가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시장에는 지속적으로 매물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요소들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 시장 반등이 어디까지 반등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좋은 뉴스도 있어요. 스위스에서 미중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졌고, 이 고위급 회담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연내에 이 화상회의로 하겠다라는 합의가 좀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쨌든 조금은 긍정적인 이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서로 헐뜯고 부딪히는 상황이었는데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좀
해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시장에 좀 긍정적인 요소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 기대감이 좀 생길 수 있겠죠. 네, 이런 부분에서 이 뉴스는 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어쨌든 그동안 뭐 호재 뉴스거리가 이 상승 모멘텀이 전혀 없던 시장에서 그래도 상승을 기대할 만한 이슈가 하나 좀 생겼다라는 거에 조금 마음의 위안을 삼아 보고요. 자, 내일도 한 차례 좀 강하게 양봉을 뽑아주면서 어제 만들어졌던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의 이 음봉의 몸통을 다 감싸는 양봉이 만들어지고 이런 갭 구간을 좀 메꿔주는 그런 강한 시장이 모습이 좀 나와주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현재 뭐 미국 나스닥 선물 또 S&P 선물이 다행히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상승의 분위기가 좀 더 이어져서 강한 시장 반등으로 좀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